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16 국갑시다를 낭독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인 마인드, 자영업자 마인드. 살다 보면 에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 있다. 남들처럼 밥 먹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평범하게 보통으로 산다는 것. 나는 그 안에서 평범 속에 비범을 본다. 나는 먹고 사는 일처럼 숭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생사를 건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새벽녘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먹고 먹히는 전장에 서게 된다. 그 속에는 가지각색, 천자만태의 생활 모습이 있다. 하지만 나는 단순하게 두 가지 삶의 형태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먼저 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신분과 안정을 보장받고 한정된 수입의 범위 내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샐러리맨들이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스스로 사냥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는 자영업자들이다. 1970에서 1980년대 우리의 기업 문화는 지시사항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상하관계였다. 그래서 시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내는 사람이 최고의 사원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변했다. 현재 기업은 책임이라는 채찍과 권한이라는 당근을 양손에 쥐어주며 주인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세상의 트렌드를 읽어낼 줄 아는 거시적인 안목까지 필요하다. 자영업자 마인드가 인정받는 시대인 것이다. 그렇다면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직장인은 매달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자영업자는 매월 돌아오는 급여일이 무섭다.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이다. 보통 직장인은 급여의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뛰는 사람이나 종일 사무실에 앉아 포털 사이트를 뒤적이는 사람이나 약속한 날짜에 정확한 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다르다. 직원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익을 남겨야 한다. 그들에게 다음 급여일이 돌아오는 한 달은 생존을 위한 전쟁의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시계바늘은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달력의 빨간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휴일에 늘어지게 낮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월급은 제 날짜에 들어온다.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쉬는 날이 많을수록 손해다. 정해진 시간에 나갈 돈은 많다. 가게의 월세, 관리비, 직원들의 급여, 하다못해 세금까지 나갈 돈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직원들이 쉬는 휴일은 물론이고 하물며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에도 돈이 나가는 것이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만든다. 주위에서 독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365일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낸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자영업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회사에서도 무색무취의 무미건조한 직원보다는 발로 뛰며 스스로 일을 만드는 사람을 인정하게 마련이다. 일을 만들고 해결하다 보면 스스로 능력에 감탄하며 자신감에도 탄력이 붙는다. 초등학생인 둘째 딸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이건 뭐야? 저건 무슨 뜻이야? 라고 묻는 버릇이 있다. 물론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질문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물어보라고 이른다. 아니면 일단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라고 말한다. 정답을 아는 것보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한 과정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마련이다.
막연히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전히 직장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자영업자는 자신이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이 월등하게 높아진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평생을 직장인 마인드로 살아온 사람은 웬만하면 사업에 대한 희망을 접는 것이 좋다.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라는 일관된 자세가 이미 패배하는 습관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 반면 자영업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더라도 3년 이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성공으로 가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통 소비하고 낭비하는 삶보다 하나라도 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생활을 한다. 자영업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매달 급여를 받아가며 경영 수업을 배우고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사회생활인가.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들이 게을러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동료가 이뤄놓은 성과를 나눠 먹는데 급급한 기회주의자가 많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밥상에 염치 없이 수저만 들고 엉덩이를 비집고 들어앉는 거지 근성은 버려야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베풀고 나눠주는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더불어 나의 노력과 정성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부족한 동료를 짓밟고 올라서기보다는 동료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배려 역시 필수 항목이다. 동료는 라이벌이 아니라 동반자인 동시에 격려자이며 행복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마인드로 생활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낮다. 얻어먹는 마인드가 아니라 나누어주는 마인드가 발달하여 결국에는 남에게 많은 것을 나눠줄 능력을 갖춘 사람, 즉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2달란트, 5달란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다. 부자는 집을 떠나기에 앞서 종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맞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부자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하여 원금의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장사를 통해 2달란트를 더 남겼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 얼마 후 여행에서 돌아온 부자는 종들을 불렀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잘하였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앞으로 나왔다. 주인님, 당신이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잘하였구나.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니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인님이 주신 돈을 잃을까 두려워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당신이 주신 1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이니 이제 다시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부자의 대답은 냉담했다. 너는 참으로 게으른 종이로구나. 내가 굳은 사람이라는 걸 네가 이미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마땅히 내가 준 달란트를 이용해 이자를 남겼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일 것이다. 어떻게 해야 자신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 것인가, 혹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고민들 말이다. 여기서 내가 어떤 종류의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주어진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 시절 최루탄과 함께했다. 유신 말기라는 시대적 특성상 대학생들의 사회 비판적 시선이 매우 높은 시기였다. 내가 앞장서서 반대 구호를 외친 것은 아니지만 유신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 당시 부자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돌을 던지는 친구들을 자주 보았다. 물론 시대적인 특성을 떠나 예나 지금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이룬 것으로 생각했다. 비록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나도 언젠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었다. 모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어진 양에 상관없이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무조건적인 질시와 비판의 대열에 서 있었다면 오늘도 제자리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물려받은 것, 처한 환경을 탓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미천으로 시작하면 된다. 달란트의 양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나보다 좋은 환경에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더 큰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타인의 허물만 캐내려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기 쉽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고 그보다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위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중요하게 여긴 것도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용하고 발전시켰느냐였다.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눈앞에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해 이익을 남겼다.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여 발전시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던 종은 그마저 빼앗기고 만다. 주인은 그의 게으름과 무사한 일, 그리고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꾸짖은 것이다. 주인이 종들에게 요구한 것은 현상 유지를 위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맡긴 것을 가지고 전력을 기울이라는 의미였다. 만약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달란트를 모두 잃었다고 하자. 그대로 묵혀둔 사람보다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다른 걱정거리와 함께 묻어두기만 한다면 삶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학원 사업을 하다 보니 소위 상위권 대학에 목을 매는 학생들을 보게 된다. 물론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자신의 성취감을 높이거나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포석일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이 노력해서 들어간 곳이라면 지방 대학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최고의 대학이다. 상위권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사회에 나와 열심히 노력한 끝에 누구보다 앞서는 사람들을 무수히 봐왔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물론 공부에 충실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학은 우리 삶의 한 과정일 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자신의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다. 오늘을 바꾸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 예전부터 내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절대 뿌듯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어제 하던 그대로 했다면 부끄럽게 생각하라. 어제와 비교해 다른 오늘을 살았다면 한 달 후에는 조금 달라지며 6개월 후는 더욱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반복되면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할 때 발전된 내일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소소한 성공이라도 이루겠다는 노력이 쌓여야 비로소 큰 성공도 이룰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노력 끝에 얻는 결과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보람이다. 암초가 무서워 배를 띄우지 못한다면 새로운 세상을 찾을 수 없다. 인생 뭐 있냐며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한 방은 내 것이 아니다.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화려한 스포츠카보다는 튼튼한 나의 두 다리가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막연히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성공은 너무 멀리 있다. 부정적인 생각에 정복당한 사람은 실패에 대한 변명만 늘어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왜 저렇게 궁상이야 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을 향한 노하우가 쌓이게 된다. 나는 약국을 시작한 198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무섭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경기가 좋다 한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갈 리 없다. 주변 환경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결정되는 것이다. 어둠 속의 애벌레는 화려한 날개를 달고 하늘로 비상할 내일을 위해 변태라는 오늘의 고통을 참고 버틴다. 나 역시 약국을 경영하면서 6개월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해 본 적이 없다. 그러한 마인드로 20년을 살다 보니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펴보면 새로운 것을 10개 시도하면 그중 성공한 것은 3개 정도다. 나머지 7개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생각하면 약이 되고 공부가 된다. 인생 공부를 위한 수업료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런데 평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하지 못한 탓에 성공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조금만 더 신중했고 집중했으면 손에 잡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실패라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은 실패는 아니다. 누구에게는 좌절의 벽이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경험일 뿐이다. 뜨거운 커피인 줄 모르고 마셨다가 입속을 데웠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커피가 뜨거운 것은 아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 주의하는 습관을 들였다면 그것 또한 실패할 확률을 하나 줄이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독하게 운이 좋거나 그 무엇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내일의 성공과 실패는 오늘에 달려있다. 오늘 성공의 씨를 심으면 내일 성공의 싹이 나고 오늘 실패의 씨를 심으면 내일 실패의 싹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을 바꾸는 것은 나의 자유이며 의지다. 어제까지 실패의 열차를 타고 왔는가? 그렇다면 목적지를 바꾸어 성공의 열차로 올라타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물려받은 것, 내가 처한 환경들을 탓할 필요가 없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오늘, 희망과 성공의 씨앗을 심고 정성으로 가꾸면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맛볼 것이다. 더불어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이고 보람 있는 삶이라 확신한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 생각을 실행하는 힘을 키워야 할 때다. 꿈을 이루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발로 뛰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역량들과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이고 싶습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꾸준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엔다준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